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간파생꾼입니다. 토요일날 날씨가 괜찮았었는데 오늘 일요일은 또 꾸물꾸물하네요.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춥다가 다시 또 봄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제 2월이 넘어섰고 2월 중순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몸으로 느껴지는데 요 3일 동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사실 잘 기억나지가 않네요. 예, 금요일장은 아침에 잠깐 매매하고 말았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가 않지만 금요일날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 동안의 흐름을 한번 같이 지켜보고요. 지난주의 흐름은 상승이었지, 그죠? 상승과 하락이 절묘하게 교배가 되어서 급락과 급등이 연속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0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좀 많이 어려웠다 시장이 하시는 분도 있으시네, 그죠?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면요. 시장이 급등락하는 경우지, 그죠? 예,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 드렸던 게 원래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계속 급등락할 거라고 얘기 드렸죠. 예, 변동이 예상이 불허할 정도로 심하게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 얘기를 조금 더 유심하게 들어보신 분들 같으면 뭐 별로 뭐 이미 예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별 다른 게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항상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실 분들, 방심하실 분들은 이번 1월 2월 장이 아마 굉장히 악몽 같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물지수가 3포인트가 위든 아래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변동이 급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옵션 시장이 변동이 오려면은요, 이 선물 3포인트 기준이거든요. 선물 1, 2포인트 가지고는 선물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3포인트가 넘어가 버리면요, 뭐 4포인트, 5포인트 이렇게 나와버리면 양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콜은 많이 오르고 풋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 많이 오르고 별로 떨어지지 않는, 또 반대로 급락을 해버리면 풋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콜만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다, 그죠? 많이 떨어지지 않고 콜만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이런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사실 연초에 좀 대표적인 흐름이지, 그죠? 또 3포인트 이상 올라버리게 되면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어느 지점을 돌파해버리고 어느 지점을 깨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이다 상승이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지, 그죠? 자, 요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운데요. 전날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우리 시장인데요. 방금 전에 저도 꺼내보고 일어나자마자 꺼내봤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건요? 예. 전날 2.9포인트 정도를 억지로 끌어올렸지, 그죠? 억지로 끌어올리고 나서 야간장에 또다시 1.5포인트라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저도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면 좀 머리 아파요, 사실은.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인데, 이건 뭐 주간에 상승을 했다가 야간장에 떨어뜨려 놔버리면 일관성이 되게 없죠. 그럼 내일 또 개바락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는 이 3포인트 이상 급등락하면 어렵다고 해요. 두 번째에 나오는 부분이 이 갭이지, 그죠? 갭.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차트에 다음에 갭 상승이 나오면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상승하던 차트가 다음 개바락이 떨어져 버리면, 또는 하락하던 차트가 다음날 갭 상승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날 예를 들어서 콜을 잡았던 사람은 다음날 바로 박살 나버리는 거지, 그죠? 이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상승폭이 3포인트인데 다음날 개바락폭이 1.5포인트, 즉 절반을 깎아내려 버리는 거죠. 전날 상승을 받던 사람은 다음날 바로 또 반토막이 나버린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헷갈리는 상황. 그리고 양압을 보시면 지금 현재 10이 넘네, 그죠? 예, 10.5 정도 되네, 그죠? 10.5. 개 돼지 똥포보다 요즘 거의 뭐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어가지고 완전 초고도 비만이지, 그죠? 예, 초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으로 계속 가고 있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 그죠? 투자가들이 좀 만족하면서 매매할 만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미국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 미국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이에요, 그죠? 나스닥은 상승 마감. 다우존스는 뭡니까? 소액 좀 장중에 좀 한 100포인트 떨어졌었네, 그죠? 100포인트 떨어지다가 막판에 다시 쳐 올려 버렸어요. 꼬리를 길게 만들었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의 그 근처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그죠? 예, 머물러 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보시면은 지금 추세 상단에 걸려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근데 참 시장이 참 오묘미묘한 게, 내가 하락한다 할 때 하락을 하면 참 좋은데, 내가 하락한다 할 때 떨어지는 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주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사상 최고가 위에 있다. S&P도 사상 최고가 위에, 반도체도 뭐 소액, 이거는 뭐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전반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좀 꺾였고요. 예, 심천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 살짝 꺾이기 시작한다, 그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 몇 나라 빼고는 대부분 다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일본도 보시면은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 증시만 지금 한국 증시하고 중국, 즉 중국 영향을 가지 많이 받는 한국 증시가, 물론 아시아 국가들 뭐 이름 없는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죠? 이름 없다기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주가는 아시아 영향을 받겠지만은,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끄트머리에 있는 선진국으로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타 선진국들은 미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전날은 크게 하락한 건 없는데 우리나라만 야간 선물이 좀 많이 떨어졌다. 왜 떨어졌습니까? 주간이 많이 올랐지, 그죠? 주간이 올랐던 게, 사실 주간이 제가 금요일 아침에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든 개발락을 하든 갭상승을 하든 관계없이 시작하면 좀 떨어질 거다 얘기 드렸지, 그죠? 근데 어제 금요일날 제가 어디 됐습니까? 약간 떨어져서 출발했어요, 그죠? 야간장에서 올라서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떨어져서 출발했어. 살짝 올리는 척하다가 급락 나왔지,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막판에 조금 떨어져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금요일날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가는 방향대로 계속 간다. 가는 방향대로 계속 간다. 그럼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 그죠? 그럼 알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9시 반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9시 반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고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요일날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렸다. 그리고 야간에서는 이 상승과 하락의 절반 정도, 1.5포인트 정도를 내려버렸다. 그럼 이 내린 게 지금 진카인가 아니면 뻥카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왜냐 그러면 월요일 아침은 또 갭상승 출발하거나 보합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 우리나라 장이 마감했던 5시 이후에 주가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나라 장이 종료하고 난 이후에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5시에 마감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것대로 대입을 하자면은 302점 뭐 한 5 정도에서 2에서 5 정도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대략 한 0.7포인트에서 뭐 1포인트 사이 정도가 적정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포인트는 적정하지가 않다. 그죠? 미국장에 비해서는 적정하지 않다. 그럼 월요일은 이 정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죠? 외국인들이 1331억을 팔았어요. 야간장에서 1300억이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요즘 추세, 요즘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팔은 건 아니죠. 일단은 많이 판 거는 맞아요. 그죠? 많이 판 거는 맞다. 그러면 금요일날 주가, 종합주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이제 이거지. 그죠? 예,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어떻게 했는지. 자, 외국인들이 2100억 정도를 잡았고요. 야간에서 1300억을 팔았다. 그죠? 그럼 뭐, 샀는 거 다 팔았다 보시면 된다. 그죠? 얼마 정도의 갭은 차이는 있지. 700 정도 있지. 그죠? 800입니까? 있는데, 대략 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자, 금요일날 주가를 올렸던 외국인들, 이 야간장에서 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뭡니까?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죠? 그러면, 퉁칩니다. 퉁치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옵션 포지션을 한번 보자고요. 자, 개인은 양매수. 외국인은 풋에 조금 더 많은 매도를 쳤습니다. 그죠? 풋에 조금 더 많은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콜에 풋에 조금 더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퉁치고 퉁치면은 외국인들이 풋에 매도를 좀 많이 쳤다. 풋매도는 뭡니까, 여러분? 풋매도. 풋매도의 개념은 뭡니까? 풋매도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지,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전날 샀던 풋을, 매수했던 풋을 환매를 하는 거지, 그죠? 수익 실현하는 거죠. 전날 30억 잡고 오늘 30억 팔면 어떻습니까? 퉁 되는 거지, 그죠? 수익 실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매도지, 그죠? 말 그대로요. 예.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상승에 베팅하는 방법은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콜을 잡는 경우지, 그죠? 콜을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풋 매도를 치면 된다, 그죠? 자,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 매수를 하거나 풋 매도를 치거나. 그럼 콜을 잡는 경우하고 풋 매도를 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나, 그죠? 상승은 상승인데 이건 진짜 상승. 지수 상승, 그 다음에 추세 상승, 장기, 중장기 상승. 이 가능할 때, 물론 하루짜리도 괜찮고 이틀짜리도 괜찮지, 그죠? 괜찮은데 길게 봤을 때 상승을 할 때 얘는 어떻게 칩니까? 예. 상승은 두 가지가 있지, 그죠? 상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 것도 상승이지, 그죠? 요만큼 올란 것도 상승이지, 그죠? 이만큼 올랐다가 요만큼 내려서 요만큼, 실제로 폭이 요만큼 올랐는 것도 상승이죠. 상승에 지금, 나오는 자리는,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전날 종가보다 올라가면 상승이라고 하지, 그죠? 근데 파생의 특징상 어떻습니까? 많이 오르지 않으면 풋은 시세를 주지 않는다, 그죠? 예, 풋은 시세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작게 오른 것도 상승인데 작게 오르면 시세를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풋 매도를 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풋 매도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풋 매도를 쳤으니까 외국인들도 상승을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상승을 보는 건 아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샀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확인 안 해봤는데 삼성전자도 많이 샀다. 삼성전자는 많이 샀는 거는 내일 많이 팔면 되니까 별 문제 될 건 아니지, 그죠? 별 문제 될 건 아니고 상승 요인이 있나 봐요. 또 월요일날 상승 요인이 있어야 되나? 그럼 있는 게 유일한 게 뭡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했는 거죠. 근데 이 물량을 야간에 전량 1300 정도를 팔아버렸죠. 근데 요 놈이 같은 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외국인들도 A라는 외국인, B라는 외국인.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야간에 판 놈이 주간에 판 놈이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 그죠? 대신에 그놈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어떤 놈은 뭡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는 거예요. 1300억이라는 돈을, 그죠? 주간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야간에 어떤 메이저가 1300억을 하방에 베팅을 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봤던 최소한 주간에 잡았던 사람이 야간에 팔아먹었던,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야간에 다시 풋을 매수를 했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자, 상승은 좀 힘들다는 얘기지, 그죠? 상승은 조금 힘들다. 그러면 뭡니까? 월요일장은 하락을 하거나 가두리를 칠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올라갈 재료가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봤지, 그죠? 미국이 5시 이후에는 급락을 했다가 5시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종료를 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 바람에 다우는 소액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상승 마감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찰나에 주간의 선물이 3포인트나 올라버렸거든요. 장중에는 5포인트 올랐지, 그죠? 4포인트였습니까? 5포인트입니까? 올랐지, 그죠? 올랐기 때문에 요거의 절반 정도의 1.5포인트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보합했기 때문에. 전날과 주야간을 예상을 해보면, 자, 월요일날 주가는 대략 한 1p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시초가는 1p 정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예외적인 변수로 2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 주간의 메이저와 야간의 메이저가 다른 놈일 때, 그죠? 다른 놈이면 야간의 메이저가 주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2포인트 이상, 3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IT주들 있지, 그죠? 제일 간단한 IT주들 주가를 시초가부터 밀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어버리면 되겠지, 그죠? 삼전 하이닉스 1% 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삼전 하이닉스를 1% 밀면은 종합주가도 시초가에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도움이 되냐? 메이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지, 그죠? 지금이 만약에 만기 주거나 또는 만기 전주라든가 아니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든가 이런 이벤트 데이라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엄청난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요일은 만기 후폭풍이니까요. 만기 후폭풍이니까 그냥 그렇다 쳐요. 이렇게 올랐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다 쳐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뭡니까? 이제 만기 이후 첫 번째 주부터 시작이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첫 번째 주 그날에 적정한 양압이 얼마냐? 화요일 어떻게, 수요일 어떻고, 목요일 어떻고, 금요일 어떻고. 그리고 이 각자 날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위클리 옵션이죠. 위클리의 월화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만기 첫 번째 주에서의 위클리의 월화수의 모습, 월화수목의 모습. 만기 두 번째 주의 위클리의 월화수목금. 3주째, 4주째는 옵션 만기고, 이제 3월달은 뭡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요거는 일반 옵션과 선물 만기가 되겠지, 그죠? 그럼 요 개개인 날짜들만의 특징이 어떻냐? 그리고 시간별로 9시는 어떻게 되고, 10시는 어떻게 되고, 11시는 어떻게 되고, 12시는 어떻게 되고, 1시는 어떻게 되고, 2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월요일날 주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죠? 예, 월요일날 주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해보면은 확실히 효과는 있겠지, 그죠?
자, 이번 상승의 끄트머리가 이 280에서 끄트머리가 이 왔는 게 305 정도까지 왔다, 그죠? 305는 조금 못 미쳐가 304점 봤을 때 한 6 정도까지 왔네, 그죠? 304.6까지 왔는 걸로 보이고, 자, 꼬리 하나 이날 엄청나게 올렸다가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만기날이지, 그죠? 만기날 한번 급락이 나왔고, 다음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또 오늘은 뭡니까? 요 지점, 절반 정도 지점에서 개발하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목표 가액은 1포 0.8에서 1포인트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근데 만약에 2포인트 이상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현물 잘 보시라. 예, 현물 잘 보시면 대충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가 지금 요 301.85가 되겠네, 그죠? 301.85. 자, 요 자리 현재 종가에서 301.85를 딱 빼면은 대략 한 1.5포인트 된다, 그죠? 그럼 야간장 감안했을 때 요 자리가 적당하다, 그죠? 그러면 아침 시초가는 301.85 정도가 이렇게 보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냐 아래냐를 판단 내려야 된다, 그죠? 위냐 아래냐를 판단 내려야 된다. 자, 이제 의미 있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눈으로 보면은 보이죠? 우리가 눈이 왜 두 개인지 압니까? 한쪽 눈이 잘못 보면은 다른 쪽 눈을 로 다시 보라고. 눈이 두 개지, 그죠? 안경 낀 사람은 눈이 네 개죠. 왜 네 개입니까? 눈이 썩어 빠져가지고 동태 눈깔이라 가지고 제대로 못 보면은 안 되니까 눈이 네 개 있지, 그죠? 좀 더 선명하게 보라고 눈이 네 개인 거죠. 참 월요일 날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여기서 여기까지로 보이겠네, 그죠? 예, 우리가 일반론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론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등락이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이상 오르거나 이상 내리는 시장이다. 근데 만기 이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금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은 약간 떨어졌다가 그죠? 한 1포인트 정도 내렸다가 이때부터 쫙 쳐올렸거든요. 장대 항봉을 내놨거든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특징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특징은? 다음 주 월요일은 이런 흐름 안 나옵니다, 그죠? 이런 흐름 안 나와요.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으면 월요일 날 어떻습니까? 또 쫙 떨어질 거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월요일 날 그런 흐름이 잘 안 나옵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또 위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3포인트 이상이기 때문에 위에도 예상을 해야 되고 밑으로도 예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대략 한 3포인트 정도 비슷하게 떨어지지, 그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또 저점 대비해 가지고 대충 봤을 때 또 한 2포인트에서 2.5포인트 정도 상승하지, 그죠? 그러면 301.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302가 아니구나. 303.7이구나. 그죠? 요 자리구나. 그죠?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약 3포인트 정도. 그 전에 걸리는 자리가 302 정도 자리가 걸린다. 그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 흐름이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W자거나 M자형이거나. 지수는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시초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완전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지, 그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상을 해보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좀 내렸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주야가 메이저가 틀린 놈들이에요. 주야 메이저가 다른 놈들이에요. 그러면 주간에 잡은 놈들, 금요일날 잡은 놈들도 있고 야간에 잡은 놈들이 있으니까 치고받겠지, 그죠? 치고받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동일한 놈이면 주간 놈과 야간 놈이 동일한 놈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좀 쳐올리겠지, 그죠?
좀 쳐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쳐올렸다 내렸다가 이런 모양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서로 돈 벌어 보겠다고 미친 듯이 지랄 발광을 하면은 이렇게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려면 조건이 있지, 그죠? 이게 아쉬운 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아쉬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아쉬운 사람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선물에 물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옵션이 아니고요. 선물에 물린 세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락을 하거나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에 물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 어차피 기관과 외국인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선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 그죠? 뭐 조금의 오차는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세력은 상승을 베팅하고 B라는 세력은 하락을 베팅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힘센 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죠?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그럼 힘센 놈이 하루는 이길 수 있지, 그죠? 하루는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요놈도 메이저고 요놈도 메이저면 어떻습니까? 얘도 메이저잖아요. 그러면 전날 물렸으면은 다음날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아침에 돈을 좀 더 집어넣게 되면은 얘들이 메이저가 되는 거지, 그죠? 우리 흔히 말하면 주포라고 되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게 주포지, 그죠? 얘가 주체가 되면은 얘들 포지션이 그날 당일의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지션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편적으로 이 개인 외국인들 기관 이 동향을 보시면서 장중에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장중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십니다. 외국인들이 잡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날 올리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소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소설은 대체 누가 적은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소설을 적어요? 이 지금 주가는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왜 이 포지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요걸 보여줍니다. 그죠? 요걸 보여줘요. 이게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요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매수고 현물도 매수고 코스닥도 매수고 선물도 매수다. 다음날 올라야 되잖아요. 왜?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음날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야간장은 왜 떨어졌습니까? 그것도 0.5%도 아니고 1.5포인트가 왜 떨어졌습니까? 이거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안 맞다는 거지, 그죠? 안 맞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판단을 해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맞다는 거. 근데 하물며 장중에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산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오면은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런 판타지 소설은요,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 있죠. 복합적으로 A라는 사실, A라는 사실, B라는 사실, C라는 사실, D라는 사실, 이 네 가지의 사실을 근거로 이거를 통 합쳐봤을 때 월요일날 주가를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A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 B라는 시나리오, C라는 D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 필요한 거지. 이걸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올라가네, 외국인들이 팔면 내려가네 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파는데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 그죠? 그러면 이 하나 사실만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나는 콜을 잡겠다고 잡고 있는 거라.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외국인이 사니까 난 콜 잡으면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못 참고 손절하죠. 근데 다음날 주가가 더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아, 전날 외국인이 잡았으니까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판타지 소설을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떨 거예요? 맞아봤자 이미 전날 손절을 해버렸고요.
틀리면, 더 떨어져 버리면, 아, 그러네. 외국인이 잡더라도 주가는 더 떨어지는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없는 분석을 하면은 결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